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6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문제씩 5번에 끊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갈돌, 갈판, 빗살무늬, 토기.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축,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일도 이 시대의 시작이 됐어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자, 이렇게 신석기가 나오는데 이제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신석기 시대에 뭐 갈돌, 갈판, 빗살무늬, 토기, 혹시나 이른, 민무늬, 토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라는 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때부터 이제 옷도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옷은 뭐 천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이렇게 그 가락바퀴랑 뼈바늘을 이용해서 꿰매서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들도 말씀드릴게요. 자, 소를 이용하여 기피가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피가리는 순우리말이고 한자어로는 심경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 기피가리가 시작된 거는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려가 되기 시작한 거는 신라 시대의 지증왕 때부터예요. 그때 이제 우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를 이용한 농사법을 장려했고 그 다음에 요 기피가리 방법이 일반화된 거는 고려 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자, 이 반량전, 명도전 같은 거 이거 중국 화폐예요. 역시 철기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 방울 등을 의뢰 도구로 이용하였다라는 요거는 청동기 시대고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라는 요거는 세형 동검인데 그렇지만 철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형 동검은 철기 시대다라는 거를 조금 참고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어요. 2번 갈게요.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의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라고 했대요. 자, 그 다음에 뭐 활, 화살, 칼창으로 무기를 삼았다.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으니 마가, 우가, 구가 등이 있었다. 저가도 있어요. 자, 그 나라의 음락은 모두 여러 가에 소속되었다. 자, 가에 소속됐다. 요 가가 마가, 우가, 구가입니다. 자, 요걸 보면은 이 나라가 나와야 돼요. 바로 부여입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요런 네 개의 가가 각자의 영토를 주관하였다. 그게 이제 사출도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여하면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천행사 관련된 게 나왔죠. 영고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이제 고조선, 특히 위만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사함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하였다. 이건 이제 백제죠. 정사함 회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해,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 있었던 군장 국가 동해. 자, 그리고 5번에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거는 이제 사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선지들도 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안악 3호분 벽화 중 일부로 무덤 주인공과 호위군사들 행렬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대요. 사실 이 문화 파트를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안악 3호분이라는 것만 봐도 이 나라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창을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는 경당을 설치하였다. 자, 경당 나왔고요. 제가 회의마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자, 경당은 지방 쪽 교육기관이죠. 중앙 쪽의 대학교 교육기관은 태학, 소수리망의 개혁 정책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 그리고 이제 지방 쪽은 경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의는 그 고구려의 최고 귀족들의 회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3번입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대법을 실시하였다라는. 자, 요거는 이제 그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천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을파소, 이제 요 분하고 관련이 돼요. 자, 이 괄호가 제대로 안 쳐지네요. 죄송합니다. 을파소를 통해서 이 진대법을 실시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봄에 나라에서 곡식을 백성들한테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면은 갚게 되는 이런 법이 이제 이때 처음 나왔죠. 자,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았다. 이건 이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골품에 따른 신분차별 아시죠? 신라입니다. 그리고 범금 8조가 있었다. 고조선이죠. 그 다음에 왕족인 부여씨, 그 다음에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제는 유달리 그 부여 계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황 때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죠. 이 부여에서 이제 나왔던 그 고주몽, 그 고구려의 시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 백제를 세운 분, 그 다음에 온조와 비류, 뭐 이렇게 이제 계신데, 어쨌든 부여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왕족은 부여씨고, 지금은 서씨로 남아있어요. 자, 4번. 가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가 되었대요. 그 다음에 불교와 도교 사상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데에서 이 문화유산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역사의 길로 나아가게 결심하게 만든 그런 문화유산이기도 해요. 이제 개인적이지만. 자, 요거는 이제 그 백제에서 나온 금동 대향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 금동 대향로가 백제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산이고, 특히 이 금동 대학로에 나와 있는 복합적인 문의들이 이제 불교에 관련된 것도 있고 도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가서 진품을 보시는 게 정말로 좋아요. 그 부여박물관에 가면은 이 금동 대학로가 있습니다. 뭐 다른 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모조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진품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정말 멋있는데 이 금동 대학로가 바로 선지 5번에 있어요. 자, 다른 것들도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다라는 뜻으로 이불, 병좌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나라 이름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발해입니다.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다 쓰긴 좀 그래서 그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렇게 요게 이름이에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건 이제 고구려의 문화유산입니다. 아, 쓸까요? 알아두셔도 좋아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그 다음에 요 3번 선지에 나온 요 이제 왕관이죠. 이것도 요거는 그 가야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가야에서 특히 이제 대가야 쪽일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왔어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 거기서 나온 이제 금동관 이렇게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선지에 나온 요거는 이제 이 나온 모양 그대로 보자면 기마 인물형 토기 귀족 상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이건 신라의 문화유산이에요. 다만 요 이름들을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외우는 것도 좋긴 좋지만 중요한 건 이게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이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전경은 가의 탄생지로 알려진 곳의 모습입니다. 해가지고 금관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인 그는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5임금을 섬기며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사후에 흥무대왕에 봉해지며 신라의 왕이 아니면서도 대왕의 칭호를 갖게 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삼국 통일에 관련된 과정에서 김춘추,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이죠. 이분하고 더불어서 이제 투톱으로 꼽히는 공신이에요. 금관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이다라는 데에서부터 이 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신라 최고의 명장인 김유신 장군을 뜻해요. 자, 김유신 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김유신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시대에 5임금을 섬겼다 돼 있는데 이제 중간에 뭐 선덕이왕, 진덕이왕 이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금관가야 마지막 왕 이제 그 김구해 요 분인데 이분의 아들 김무력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또 김유신 이렇게 됩니다. 이 김유신이 선덕이 왕 때도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전공을 올리고 활동을 했어요. 이제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비담 영주의 난,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입니다. 옛날에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비담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키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에요. 이 정답이 3번인데 이 선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선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건 언제인지는 알죠? 요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때예요. 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건모잠, 고현무, 안승 이렇게 이제 3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한 분은 건모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건모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요 등주는 산동반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건 발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발해. 그리고 무왕 때의 일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 선제 공격한 사람을 말해라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장문휴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요거는 이제 무왕이 장문휴에게 너 가가지고 산동반도에 등주 공격해라 이래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건 이제 나당 전쟁 과정에서 나온 전투죠. 여기서 이제 그 신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승리할 때의 그 장수는 시득.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시득인데 이때 신라의 왕은 문무왕이에요. 그 다음에 1, 2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자, 요거는 이제 이건 이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이건 뭐 누구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물리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태조 왕건하고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 함께 이때는 1, 2천 전투를 치렀어요. 이제 같이 편을 먹고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밑줄 그은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령왕의 뒤를 이어치기 위한 이왕은 국호를 고치고 중앙관청을 22% 정비하였다. 자,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신라에 다시 빼앗겼고 결국 신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라고 나왔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백제의 성왕이에요. 뭐 당시 이제 수돈 웅진 공주였죠. 근데 이 백제의 과제는 한강 유역을 되찾는 거예요. 왜? 백제는 애초에 한강 유역에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연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라가 배신을 때리고 한강을 다 차지하니까 이제 성왕이 당연히 열이 받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에 이제 나가던 성왕이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요겁니다. 자, 성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도를 옮겼습니다.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호를 일시적으로 남부여라고 고쳤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제 성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학생들의 대화, 그리고 수도를 옮겼다,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요거 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보겠습니다. 이 다 왕들이에요.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건 이제 백제의 무왕입니다. 자, 금마저는 지금의 익산을 뜻하고요. 요 미륵사는 거기 이제 미륵사지 있어요. 국립익산박물관 있는 그 미륵사지 가보시면 이제 이때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윤충을 보내서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요거는 의자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642년에 이제 대하성 전투를 벌여서 이게 신라의 중요 요충지예요. 여기를 백제가 차지했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히 신라랑 철천지 원수가 되고, 당시 대하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는데 사위하고 딸이 전부 다 이제 이때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백제는 반드시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 역사서죠. 역사서입니다. 이 서기. 요건 이제 백제 최고의 전성기 시대였던 근초고왕 요 시대에 그 서기를 편찬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계로왕입니다. 다만 요때 북위는 이제 분열식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결국은 이제 이때 백제가 그 고구려 장수왕한테 공격을 받고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이 계로왕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주왕이 급히 옹진으로 수도를 옮겼죠. 자, 7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며칠 전 우리 고구려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가? 자, 끝내 물리쳤다네 했죠. 자, 그 다음에 가시기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고구려 집권층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연남권이 자신의 형 연남생을 몰아냈다고 한다. 그래서 연남생은 고구려의 여러 성을 당에 바치며 투항했다더군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 안시성 전투를 직접적으로 지휘한 사람은 연개소문이에요. 고구려의 장수인데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던 시기에 이제 당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를 직접 지휘하면서 당을 막아냈습니다. 당태종을 몰아냈죠. 자, 요건 이제 연개소문 집권 시기에 있었던 거고, 여기 연남건, 연남생 이 사람들이 연개소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연개소문이 죽은 뒤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연남생이 고구려의 여러 성을 당나라에다 바치면서 투항했다라고 났어요. 이게 연개소문 집권 시기였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두 가지 시기 사이에. 근데 요거는 이 흐름을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게 전부 다 너무 딴 시대라 그걸로 해도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당나라는 고구려를 계속해서 멸망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연남생도 그 사실을 아니까 당나라한테 투항을 하면서 성을 바친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4번이에요. 요 김춘추 아까 말씀드렸죠. 신라의 나중에 무열왕 되는 이 김춘추가 당나라를 가서 군사동맹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연개소문한테 가가지고 이제 김춘추의 목표는 백제 멸망이었어요. 앞에서 나왔던 대하성 전투. 그러니까 백제 멸망이었는데 이제 고구려랑 동맹을 맺으려고 연개소문을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서 동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제시했던 게 뭐냐면, 당나라 당신들은 고구려를 원하는 걸 알고 있다. 우리 신라는 백제를 원하고 있다. 힘을 합쳐서 백제 몰아내고 고구려 몰아내자.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요 일이 나온 거죠. 고구려가 이제 스스로 분열하고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물론 이 문제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른 게 시대가 영 맞지 않는다는 걸 찾아도 돼요. 소수리망이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거 4세기입니다. 지금 요 시대는 전부 7세기예요.
삼국 통일 직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 소수림왕이 율령 반포한 거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개혁 정책 4세기고요.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6세기죠. 신라가 전성기로 나아가던 시기입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둔 건 7세기인데 다만 요거는 이 안시성 전투보다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이것도 4세기죠. 이때 고국 원왕이 전사하고 나서 바로 이제 즉위한 고구려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고 그래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수림 왕의 뼈를 깎는 개혁 때문에 고구려가 다시 힘을 내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대의 전성기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흐름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8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을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가의 전성기 영역을 나타낸 겁니다. 각지에서 말이 사육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솔빈부의 말은 당에 수출될 정도로 유명하였다. 자, 이 지도만 봐도 사실은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경이 5개죠. 5경입니다. 5경인 거 알았으면 그 다음은 15부 나오고 62주가 떠야죠. 자, 요거는 바로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해. 자, 솔빈부의 말도 발해를 뜻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자, 발해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냥 이건 천천히 다 볼게요. 병란도를 통하여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하였다.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국제 무역항이죠. 고려입니다. 자, 구황작물로 감자, 고구마를 널리 재배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해동통보는 고려시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숙종 때 발행이 됐어요. 다만 화폐 유통을 추진했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화폐 유통은 시장과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신뢰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전을 설치했다.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이죠. 이건 이제 신라 시대의 지증왕 그때 일이고, 자,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자, 이 그 다른 나라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 그걸 이제 어느 나라의 도 이렇게 붙였던 때가 바로 발해입니다. 이제 거란도, 영주도도 있지만 신라도도 있어요. 신라도. 신라하고 교역할 때는 이제 신라도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청해진의 궁복은에서부터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왕이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자, 조정에서는 토벌하자니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용서할 수 없어서 쫙 읽다 보시면 무주 사람 염장이라는 자가 소문이 났는데 와서 아뢰기를 맨주먹으로 궁복의 복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따랐다라고 했죠. 자, 이 청해진의 궁복이 누구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해신 장보고,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호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 장보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로 실제로 이 장보고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요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사실 요거는 이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요,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후대, 선지 중에서 가장 후대, 즉 최근에 일어난 일, 최근에 일어난 일, 이걸 찾아주면 됩니다. 이 5개 중에서 가장 늦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 일어났던 일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물론 이때 그 추론도 가능은 해요. 이 청해진에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기, 이제 장보고가 돌아가시던 시기 그때인데, 이때 이후로 이제 호족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보고가 거의 최초의 호족이신 분이라 이걸 알고 계신다면 이 이후에는 정말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 피살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해공왕은 그 김춘추 무열왕 계열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슬슬 생기게 되는데요. 이 장보고 시대보다는 조금 전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치원이 시무책 10여조를 권유했다. 요거 진성여왕 시대인데 요때는 이제 그 신라의 완전 말기예요. 이제 진성여왕 때,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후백제 후고구로 건국되면서 후삼국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라고 한 거, 요거는 신문왕 때예요. 요 진성여왕입니다. 신문왕 때인데 이건 통일신라 초기죠. 당연히 저 장보고 시대보다 전이에요. 그 다음에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되었다. 요 자장대사의 건의가 나왔던 요 시기는 통일도 되기 전 선덕여왕 시기고요. 역시 원강이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오개를 제시하였다. 요것도 꽤나 그 전입니다. 진평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아예 통일되기 전, 이건 통일신라 초기고,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피살되면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중앙 통제가 안 됐고 지방의 호족들이 서서히 성장한다. 이기 때문에 결국 요 이제 호족 발생 시기라고 보면 되니까 이것보다 더 전에 얘기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뭐 다 읽어보시고 가장 후대에 일어났던 일, 이게 이제 2번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내셔도 되고, 이제 이거 호족 탄생하던 시기구나라고 이해하셨으면 역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1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간 인물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고, 자, 국호를 마진으로 정했고 연호를 무태라고 했다. 그리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태조 왕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태조 왕건은 원래 이제 본인이 나라를 세웠다라기보다는 세워져 있던 후고구려의 장수였어요. 신하였어요. 그 신하였는데 왕을 이제 그 당시 왕이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다른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그 왕을 내쫓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나라를 세운 이 나라는 후고구려를 뜻하는데 이거 왕건이 세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후고구려를 세운 분은 누구냐? 궁예입니다. 궁예. 옛날에 드라마에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라고 하셨던 분, 다른 드라마에서는 4달러 요 분이 연기하셨는데, 이 궁예가 세운 나라가 후고구려고 왕건은 궁예의 신하였다가 나중에 궁예를 쫓아내고 이제 다른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게 되죠. 근데 이제 궁예의 이 집권 시기에 후고구려는 이제 중간에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뭐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다가 또 이제 나라 이름 한 번 더 태봉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궁예가 했던 일.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후고구려에 관한 설명은 광평성이 나오면 무조건 후고구려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1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자, 이거 인물로 말씀드리자면 견훤, 후백제입니다. 자,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건 이제 신라의 왕이었던 지증왕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패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운 선지예요. 정답 선지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고려시대의 왕이었던 충목왕. 자, 뭐 다른 건 괜찮고 충자가 들어갔어요. 원간섭기 시대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계와 계백 요서를 지어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의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은 궁예이기 때문에
광평성이 나온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번까지의 설명을 마치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